이 집의 특이사항이 1호 라인이거든요. 또 업체에서도 놓칠 수도 있고 거의 필수입니다. 필수. 이제 어떤 부분을 챙기면 좋을지 예쁘지 않아서 안 썼는데 마감재 리스트도 첨부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이렇게 해도 안 열리는 차. 네, 안녕하세요. 베리트입니다. 또 오랜만에 혼자 촬영하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고양시에 위치한 20평대 구축 아파트고요. 이제 아무래도 구축이다 보니까 바닥 난방만 빼고 다 철거를 해버렸거든요. 천장도 철거하고 뭐 욕실도 철거하고 뭐 창호, 그 다음에 뭐 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워낙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확장 공사는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확장은 제외를 했고 뭐 특별한 디자인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집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정말 흔한 20평대 복도식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축의 복도식 아파트를 인테리어 할 때 어떤 부분을 챙기면 좋을지, 그리고 요새 막 세링 카페에서 유행하는 마감재를 딱 그 교과서처럼 적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감재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현장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거실 공간이죠. 여기가 정말 딱 복도식 아파트 20평이고 1인 가구거든요. 혼자서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의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확장 공사는 필요 없다고 하셔서 확장은 제외를 했고요. 특별한 기교는 부리지 않았어요. 기교 같은 건 다 빼고 정말 이제 기본에 충실하게끔 공사를 했는데, 기존 공사 전 사진을 보면은 천장도 다 철거를 했죠. 천장 철거하고 전기 배선부터 다시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벽체들이 다 목공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벽체들이 다 반듯해가지고 이제 바닥에 걸레바지는 들어갔지만 천장에 몰딩은 없앨 수가 있었어요. 이 집의 특이사항이 1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면이 외벽면이에요. 뜯어보기 전에는 곰팡이가 보이진 않았지만 베란다 쪽에 보니까 막 결로 현상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보니 이제 곰팡이가 막 이렇게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 외벽면 단열을 해줬습니다. 상담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은 이런 외벽면 단열이거든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를 공사할 때는 외벽 단열을 체크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 견적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벽체를 뜯어내고 이제 아이소핑크로 단열을 해 주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창호거든요. 창호는 아펠 윈도우를 적용을 했습니다. 아펠 윈도우의 이제 기본 사양이고요. 제일 많이 하는 스펙인 거죠. 기본 사양이어도 이제 논실리콘으로 이렇게 됐고, 이 프레임이 좀 얇아요. 이 프레임이 좀 얇은 편이라서 저희가 요새 좀 애용하고 있는 창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아펠이 뭐냐면은 이제 영림 창호거든요. 프라임 창호가 원래 브랜드 이름이었는데 영림도어에서 가장 최상위 라인 프리미엄 도어가 아펠인데 이제 그거를 창호에다 적용해가지고 리브랜딩한 제품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샤시 영상 한번 올렸었죠? 여기 링크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어떤 식으로 시공이 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창호는 내부랑 외부 전체 다 교체를 했고요. 여기가 이중창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두께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거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창으로 들어가고요. 베란다도 단창으로 들어가요. 수면하는 공간, 그런 침실 같은 경우는 다 이중창으로 설치가 됩니다. 앞베란다는 전체 단창, 그리고 침실은 이중창,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마감재가 요새 정말 핫한 바닥재죠. LX의 에디톤을 시공을 했고요. 요새 들어서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톤 시공을 했고, 방향은 주방을 향하도록 세로로 시공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마루 방향에 따라서 느끼는 공간감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는 길어 보이게끔 세로로 시공을 해줬고, 제가 아까 요새 유행하는 마감재 조합을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지금부터 빠르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메모해 주세요. 자, 바닥재는 LX 하우시스의 에디톤 솔티 애쉬고요. 걸레바지는 예림의 매트 밀크 화이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벽지는 LX 디아망의 회벽 크림 화이트입니다. 넓게 보면은 완전 색감이 딱 맞죠? 하나로 이어진 것 같은 느낌. 요 톤을 주기 위해서 이 조합을 했고, 반대로 팍 돌려보시겠어요? 여기도 가구도어잖아요. 가구도어도 매트 밀크 화이트로 통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너무나도 좋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죠? 콘센트죠. 콘센트는 르그랑의 아펠라 화이트 이 제품으로 시공을 해줘서 이것도 웜톤이 돌아요. 웜톤이 도는 콘센트라서 같이 맞춰주면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디테일 융 스위치, 융 스위치는 여기 가벽을 형성해가지고 거실만큼은 융 스위치를 사용을 해줬어요. 이번에 그 인쇼 온도 조절기가 융 스위치랑 결합할 수 있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천장을 철거했기 때문에 여기에 간접 조명도 줄 수 있었고, 당연히 이어가지고 커튼 쪽까지 간접 조명을 설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전주백색, 전구색, 주황색 이런 걸 이제 클라이언트가 말씀하시길래 그냥 IoT로 가자 해가지고, 여기는 페어링을 안 해서 그런데 페어링을 하면 색깔이 변환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색깔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IoT T5도 있다라는 거, 가격 대비 인테리어 효과가 큰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안방. 여기가 이제 1인 가구다 보니까 붙박이장은 제외하고 온전히 침실로만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천장을 철거를 했기 때문에 간접 조명을 줄 수 있었어요. 좀 밝게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매입등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그냥 간접으로 해결을 해줬고, 여기도 이제 IoT 조명이죠. 지금 페어링을 안 해서 색깔이 다르거든요. 이것도 어플이랑 리모컨으로 색깔 변화를 하면 다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마감재는 방이랑 침실이랑 거실이랑 다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유행 타지 않는 컨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안방이다 보니까 이게 베란다가 보이는데 이 유리를 투명으로 할 수도 있고요, 불투명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투명으로 해주셨고, 이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옵션이라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앞쪽 창은 불투명, 그리고 이 문을 열었을 때 뒤쪽 창은 투명, 이렇게 많이 합니다. 불투명, 투명.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알고 요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보통 불투명으로 돼 있습니다. 또 업체에서도 놓칠 수도 있고, 또 고객도 모르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 좀 메모해 두셨다가 인테리어 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방. 이 복도식 아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방범창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방범창이 없잖아요. 문을 열어봤을 때 이게 안전 방범창입니다. 약간 창문 아저씨 제가 잠깐 빙의해보면은, 자, 이렇게 해도 안 열리는 창. 이것도 요청이 없으면은 감옥처럼 이렇게 쇠창살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려고 샤시 발주할 때부터 이걸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브랜드 제품으로 가면은 거의 막 이 정도 사이즈여도 막 35만 원, 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꼭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일반 제품 써도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방범창도 사실 10만 원이거든요. 그게 금액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금액 10만 원을 빼고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더 플러스해서 이렇게 안전방범창 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여기는 이중창. 여기도 다 단열했어요. 여기도 외벽면이거든요. 여기 외벽면, 여기도 복도식 외벽면. 복도식 아파트는 진짜 이쪽 면 필수단이요. 이 면은 정말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블라인드 턱이 생긴 거예요. 저희가 이걸 예쁘라고 꺼내는 게 아니라 단열하는 김에 마법의 단어 하는 김에 만들어드린 거예요. 이제 옷방이라서 여기는 뭐 엣지등으로 시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공간이 작으니까 사이즈도 640이 640짜리가 아니라 10cm씩 작은 540에 540짜리. 이것도 사이즈를 큰 거 쓰면은 좀 언밸런스합니다. 언밸런스한. 자, 이제 대망의 주방인데, 주방은 레이아웃 변경 크게 없이 기존 구조 안에서 효율적으로 다시 제작을 해드렸는데, 여기 분배기 교체하는 것 정도? 아무래도 구축 아파트에서는 이 분배기 교체가 거의 필수입니다. 필수. 분배기 교체해줬고, 공사 전 사진 보면 여기도 인덕션과 싱크볼 위치는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 옆에 이제 가전 소물장, 흔히 키 큰 장이라고 부르죠. 이제 전자레인지와 밥솥, 이렇게 인출식 레일을 설치해가지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냉장고는 충분한 크기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1인 가구에 쓰기에 굉장히 적당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냉장고 장까지 해서 컴팩트하게 들어갔습니다. 현관인데요. 현관은 삼연동도 저희가 뭐 기존에는 많이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삼연동 도어도 많이 합니다. 공간이 안 나오는 곳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좀 옆면 마감이 아쉽긴 하지만은 이렇게 삼연동 도어도 실용적으로 쓰기에 괜찮거든요. 이렇게 삼연동 중문 화이트 골드 컬러로 들어갔고요. 오히려 이게 국민 중문이죠. 예, 뭐 이런 슬라이딩이나 양방향 여닫이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연동 중문이 가장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예쁘지 않아서 안 썼는데 사실 가장 실용적인 중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간 차지도 안 하고, 요즘엔 또 디자인도 되게 슬림해져가지고 이런 건 초슬림 중문이라고 부르는데, 프레임의 크기도 되게 슬림해져가지고 괜찮아 보입니다. 실리콘도 없고, 그리고 컬러도 되게 예쁘게 나왔잖아요. 이제 화이트 골드 컬러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문선 몰딩 없이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이렇게 일체형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 대부분 뭐 여기다가 이제 문선 몰딩 큰 거 하나 대버리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깔끔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벽체 필름과 방화문 필름, 그리고 도어 컬러까지 통일시켜가지고 이거는 한솔의 포그 그레이 컬러로 맞춰줬어요. 그리고 옆에 공간이 남는 곳에는 분절선을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립 거울을 시공을 해줬고요. 전신 거울 뭐 현관에 있으면 좋죠. 구축 아파트 공사할 때 현관문이 한 20-30년 되면 그 단차가 수직 수평이 안 맞고 그 바람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현관문은 교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현관문도 교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욕실은 여기가 욕실 가로 사이즈가 워낙 짧아가지고 파티션도 안 했습니다. 파티션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팔꿈치 펼 공간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파티션으로 진행을 해줬고요. 장 같은 것도 줄였어요.
주문 제작해가지고 기성 사이즈가 아니라 좀 줄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물이 많이 튀니까 나머지 부분은 뭐 일반적인 형태로 했습니다. 브랜드는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웨이브 R 투피스, 그리고 이 세면대는 라오체의 지니라는 제품이고요. 여기는 이제 폰타나 칼리스토, 저희가 많이 하는 조합이죠. 여기 이제 힝펠 제로코 H. 요새 휴젠트 많이 하잖아요. 근데 휴젠트도 있지만 휴젠트는 사이즈가 크기도 하고 제습 기능을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요거는 이제 온풍이 나오는 제로코 H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한 15만 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온풍 기능이 주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꼭 휴젠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라인업도 있다라는 거. 제로코 H. 일단은 이렇게 현장을 다 둘러봤고요. 구축 아파트 공사, 복도식 아파트 공사할 때 챙기면 좋을 것들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마감재 리스트도 첨부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